동국대학교가 세계적 대학으로의 발돋움을 발언하며 시작한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이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재학생 장학금 지급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는 국회 정각회 5월 법회에서 정념으로 민의를 살필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습니다. 경남 거창 붓다 선언이 명상 수행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수행 공간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 향성 선언이 오는 15일 하한거 결제일에 맞춰 무문관으로 전환됩니다. 신흥사 회주 우송스님은 이번 하한거 3개월간 직접 무문관에서 폐문 정진할 계획입니다. 불교 복지와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온 평창 극락사가 불교계 최초로 아동 돌봄센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세계적 대학으로의 발돋움을 발언하며 시작한 교육불사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이 1차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동국대 획기적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116년 전통을 기반으로 제2관악불사에 나선 동국대학교. 지난해 대학 종합평가 톱 9위에 오른 동국대가 세계 유수의 대학을 향한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정각원에서 봉행된 108배 기부 릴레이 운동 1차 회양식. 전체 재학생 장학금 지원을 목표로 면학 여건 조성에 혁신적 변화를 예고한 자리였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개교 116주년을 맞은 올해 비전 2040 선포를 통해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불교 독립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08배 기부 릴레이는 먼저 108번의 절로 평온한 신심을 이루고 기부로 보시행을 실천한 뒤 권선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캠페인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모두 장학금으로 쓰이는데 소식을 접한 기부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양식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캠페인 종료 시점까지 참여 금액과 인원이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적게는 1,800원부터 많게는 1억 5천만 원의 고액 기부도 이어져 5개월 동안 1,900여 명이 캠페인에 동참, 24억 원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동국이는 불자들은 제2의 건학을 이미 시작하였고 동국의 미래 100년을 위해 경건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내었기에 우리의 목표는 빠르게 달성될 것입니다. 장학 제도가 앞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더욱더 많은 힘이 되고 저희가 사회에 나가는데 그리고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양식에선 우수 인재 양성 장학금 마련에 큰 마음을 낸 태안공덕사 회주 혜연 스님과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에게 각각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기부 릴레이 캠페인 확산에 기여한 동국대 정각원장 진명 스님과 BMC 산학협력 김병호 팀장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 이전에 해년마다 이런 기부 릴레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준다면은 세계 50위권, 국내 3위권의 대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국대의 위상을 해외로도 드높이겠다는 야심찬 도전이 교육 불사를 위한 기부금 모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대학교는 동국 건학 장학 제도를 주춧돌로 삼아 국내 톱3, 세계 50위권의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 통합과 화합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민의의 전당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가 5월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법사로 나선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는 정념, 즉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선 자신의 몸과 마음에 항상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각회 5월 정기법회 법석에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가 올랐습니다.
법문 주제는 마음에 대한 이해와 바른 견해. 우인정사는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무상한 존재이자 끊임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괴로움을 수반한다고 설했습니다. 괴로움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며 바른 마음 챙김, 즉 정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늘 관심을 가져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실상 그대로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냥 생각이 일어났다고 압니다. 느낌을 느낌으로, 또 탐욕을 탐욕으로, 성냄을 성냄으로, 번뇌를 번뇌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새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도 바른 마음을 당부했습니다. 당리 당략을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모두가 바른 마음만 가진다면 다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생각만 가지고 일해 주시고 당리 당략에 대한 것은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과 민주당 민병덕 이수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조기열 국회직원 불교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민을 생각하는 바른 마음을 가짐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사랑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다 화쟁의 정신, 다 연결되는 문제 아닌가 싶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국회가 보다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권력에 사로잡혀 탐진치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치는 것. 이제 막 출발한 새 정부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만해 스님의 민족 정신과 생명 평화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온 만해 사상 실천 연합이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만해 사상 실천 연합은 관음종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숭인동 낙산 묘각사 낙가선원에서 사단법인 만해 사상 실천 연합 창립 총회를 봉행하고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초대 총재 겸 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묻혀져 있는 그러한 것을 발굴도 하고 또 만해 선사의 그 업적을 길이길이 보존하고 넓혀 나가는데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사단법인으로 좀 승격을 해서 실무장을 성역화해서 그 자리에 만해 스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기념관을 세우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만해 정신을 범국민운동으로, 국민교육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만해 사상 실천 연합은 지난 2016년 6월 동국대 불교대학과 총동문회, 대한불교 청년회, 한국불교 문인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창립돼 매년 시무장에서 만해 통일 문학축전을 열어왔고 지난 2019년에는 시무장이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재 550호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계선풍 시원도량 설악산문을 중흥하고 입적한 설악무산 대종사의 시 할미꽃을 새긴 시비가 고향인 경남 밀양 아리랑 대공원에 세워졌습니다. 대종사의 시 할미꽃은 1972년 1월 시문학에 발표한 작품으로 어머님을 향한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시비 제막식에는 신흥사 회주 우송스님과 주지 지혜스님, 원로의원 성우스님, 원로의원 도후스님,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 상좌인 백담사 주지 삼조스님 등과 홍사성 시인, 김병무 시인, 유자효 시인, 김성규 밀양 부시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할미꽃을 새겨넣은 12 뒤편에는 대종사의 간략한 수행 이력과 작품 세계, 이금배 시인, 오세영 시인, 신달자 시인, 홍성난 시인 등 건립위원회 명단이 새겨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경남 거창의 명상수행 도량 붓다 선원이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현대식 구조의 수행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명상수행 대중화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경남 거창의 한적한 시골 마을 부근 700m 이상 고지대에 자리한 수행 전법 도량 붓다 선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져 온 전통 수행법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처 붓다 선원이 출제가 수행자들을 위한 현대식 수행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도솔선방 도입버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붓다 선원의 새로운 수행처 도솔 선방이 2년여간에 걸친 불사 끝에 장엄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스님과 수행자들은 도솔 선방에 모셔진 부처님 앞에 꽃과 향, 음식 등 6가지 공약물을 올리고 부단한 수행 정진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마지막 인간의 생에서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도솔 선방 요 안에서 부처님께서 보이신 숨, 마음 보기 이렇게 수행을 이제 하셔서 자청, 탐냄, 성냄, 어리석음 그 고통의 소멸을 이생에서 해야 할 일을 마치면 아주 훌륭하시고 아주 이제 할 일을 끝내신 분이십니다. 지난 2013년 컨테이너 건물에서 시작한 붓다 선언은 이제 개인 숙소 60여 개를 갖추고 70여 차례의 집중 수행과 상시 수행을 진행하는 등 명상 수련 중심 도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3년 10월 붓다께서 시청하시고 직접 가르치신 선정과 지혜 수행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붓다 선언이 개원되었습니다. 그해 12월 1차 집중 수행을 시작하였고 컨테이너와 공양실을 숙소로 사용하였습니다. 2014년 4월 3개의 컨테이너가 더 만료되어 추억의 수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붓다 선언이 개원 9년 만에 현대적 수행 공간 도솔 선방을 개원함에 따라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의 중심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전망입니다. 특히 도솔 선방 개원식이 진행되는 동안 푸른 하늘과 어우러진 무지개 구름이 선원 전체를 감싸안아 축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습니다. 이와 함께 도솔 선방 개원식에서는 붓다 선언 발전과 자비 나눔 실천에 앞장서온 수행자 10여 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선원장 스님께서는 수행을 지속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한자리에 도솔 선방을 지어 수행을 지속해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오늘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만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준공된 도솔 선방은 내부 면적만도 500여 평방미터로 한꺼번에 100여 명의 수행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현대식 건물로 조성됐습니다. 도솔 선방 가운데 자리한 부처님 뒤로는 수행자 스님들이 일일이 손으로 그린 설법도를 배치해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목과 아늑한 조명을 이용한 내부 인테리어로 수행자들이 마치 숲속에서 수행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교 명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붓다 선언 도솔 선방이 명상 수행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향성선원을 무문관으로 전환해 재개원하고 선풍 진작에 나섭니다. 신흥사는 오는 15일 하한거 결제일에 맞춰 향성선원을 무문관으로 전환해 재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문관 수행은 독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최소한의 공약물만 제공받으며 용맹정진하는 수행법입니다.
신흥사 회주 우송스님은 조실 무산스님의 원력을 이어 새로운 설악산문의 선풍 진작을 위해 향성선원을 무문관으로 바꾸기 위한 3년간의 보수불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우송스님은 이번 3개월의 하한거 기간 방부를 들인 납자들과 함께 무문관에서 직접 해문정진할 계획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아동 돌봄센터가 강원도 평창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평창 극락사가 불교계 최초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센터 개소식을 갖고 불교 복지와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팔을 걷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경제적 취약계층의 가정 등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형편으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육과 포교에 앞장서온 강원도 평창 극락사 회주 자용스님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평창 극락사는 강원도 평창군으로부터 다함께 돌봄센터 평창점 운영을 위탁받았습니다. 불교계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평창점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힐링 미술, 어린이 사물놀이, 중국어, 한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들의 손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방과 후 돌봄 센터이고요. 전문적인 교사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피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평창 극락사 회주 자용스님은 돌봄센터를 통해 아이들에게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을 갖게 하고 효사상을 바탕으로 부처님 품 안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의 이탁을 받아서 평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학교 돌봄센터를 문을 열게 돼서요. 더 뜻깊고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최초로 돌봄센터, 초등학교 돌봄센터를 문을 열게 돼서 저도 무척 기쁘고. 평창 극락사는 돌봄센터 개소식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발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평창읍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없고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돌봄 센터가 없었는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돌봄 센터 개소식을 연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린이 포교의 주역 자용스님과 평창 극락사는 60여 년간 연화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미래 불교 인재를 키우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자용스님은 이와 함께 BBS 불교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 룸비니 동산과 최고의 하루 등의 진행자로 활동했고 오대산 월정사업과 서울 마포 BBS 지하에서 사찰 음식 전문점 스미타를 운영하는 등 방송과 문화 포교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평창 극락사가 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불교 복지 서비스 강화와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경남 사천시의 도심사찰 소림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하고 청소년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내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초중고생, 대학생 등 33명으로 각각 30만 원씩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 3명에게도 100만 원씩을 지원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소림사의 인재불사 장학금 전달은 올해로 4년째로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법회 참석 없이 진행됐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 오롯이 눈 감는 순간까지 중생만 생각하다가 가셨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 중생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2회 감로다도회 차공양회를 봉행했습니다.
고려 천태종의 전통을 이은 차공양회는 해차를 달여 부처님께 올리고 귀한 분을 모셔 진다래를 올리면서 불자들이 다담을 나누며 정신을 맑히는 의식입니다. 대웅보전에서 열린 차공양회는 하량, 살수, 상월 원각대조사 법어, 불정공양, 진다래, 대중차회 등 전통작법에 따라 거행됐습니다. 오늘 대성사 법당 앞들에 마련된 화목한 차자리에서 밤 기운을 맞으며 따뜻한 차와 달식을 즐기면서 정겨운 차담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일물 제자로서 부처님 오신 날에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법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현대 신도회장은 맑은 차로 마음을 닦아 밝고 맑은 마음으로 기도 정진하자고 서원했습니다. 불교 미술의 현대화에 앞장서온 작가 이수의 동국대학교 미술학부 교수가 지금 여기 불, 연작 등 새 작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남아갤러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수의 초대전 지금 여기 불을 오는 2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설법을 하시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의 3대 원칙이라는 그런 좋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 그림을 통해서 그런 부처님의 모습, 그러니까는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부처님의 도상에 드로잉이라는 서양 미술 기법을 접목한 지금 여기 불 연작과 함께 전통 단청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카드의 무늬에 전통 단청을 그려넣은 작품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작가가 화두로 삼은 현대적 불화에 대한 고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도 전시됐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장학제도 개선을 위해 펼친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이 많은 이들의 권선 속에 회양했습니다. 단기간에 24억 원을 모여난 이번 캠페인은 재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다시 장학금을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108배로 평온한 심신을 이루고 기부로 보시행을 실천하며 권선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이 같은 불교식 공덕이 사회 각 영역으로 널리 확산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월 12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